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국제결혼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차로 베트남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혼할 사람을 만나봤고, 어쨌든 소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계약한 업체는 대구 업체고, 대구에서 어쨌든 공신력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솔직히 저도 진행 단계다 보니까 사실 명확하게 이 업체가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지만은 음, 사실은 마지막에 잘 돼야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업체를 만나기 전에 제가 두 개 업체를 하고 한번 컨택을 했습니다. 한 개는 어머니가 아시는 분이었고, 한 개는 제가 사는 의성에 있는 업체, 조금 관계자가 있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일 처음 어머니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업체는 코로나 기간 동안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조금 엎어졌고요. 그리고 조금은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분이 조금 뭔가 신뢰관계가 좀 무너진 계기가 몇 번 있었어요. 너무 계속 돈을 입금을 요구하면서도 조금 뭔가 명확하게 설명 안 해주시고, 또 이제 결혼업체 계약의 결혼업체 번호가 조금 뭔가 다른 업체들하고 다르더라고요. 번호 구성이. 그런 게 좀 의심쩍은 구석이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또 의성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 계약서를 소파 밑에 보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신뢰관계가 너무 안 생겨가지고 어쨌든 그 업체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대구 업체를 확인했고요. 어쨌든 그 업체 대표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방문을 하셔서 면담을 하고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소개받은 사람 같은 경우, 소개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고요. 한 분은 솔직히 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어, 중간에 채팅 어플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일단은 이제 시술을 하고, 한 분하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서로 제가 알콩달콩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채팅하고 서로 얘기하고, 저도 지금은 이제 용돈을 주는 단계다 보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명에 소개받으면은 이제 결혼 소개 업체는 이분을 만나기 위해 베트남에 저희가 갑니다. 이 베트남에 갈 때까지 총 비용도 꽤 많이 듭니다. 거의 한 1,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니 1,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1,800만 원 들었고, 베트남에 이제 가서 이제 소개받은 분을 만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게 계속 이분을 계속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정하면은, 이분을 계속 가고 싶으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일가 친척도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소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빙 자료도 남깁니다. 음, 또 아시다시피 그것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결혼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어, 꽤 상당히 할만합니다. 어차피 이게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하고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베트남 결혼업체하고 얘기를 한 게, 한국인하고 농촌에 사는 사람이 한국인하고 결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저같이 재혼에다가 조금 그렇게 수익이 많다고 하면 못하겠어. 저도 수익이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 특히 시골에 살다 보니까 웬만한 선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조금 결혼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주변에도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많이 있게 결혼 업체를 통해서 지금 소개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걱정이 많고요. 걱정이 많아도 어쩌겠습니까? 진행하니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지금 소개받은 사람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채팅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소개받은 사람도 베트남 업체에서 이제 돈을 내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자분들이 그냥 너무 쉽게 결정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도 자기 저와 비슷한 비율의 돈을 냈다고 생각되니까 그 돈을 내고 하는 게 더 믿음직스럽죠.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만나는 지금 도중 이제 그 저 업체에서 여러 가지 조금 서비스나 어전 관리 같은 것도 저는 좀 잘 받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그 업체를 아직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 무슨 어디 업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막 진행이 끝나면 해가지고 신부가 오면은 그때 업체를 얘기하고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지금 소개받으 하고 조인이 된 사람분은 지금 이제 한국어 학원에 들어가셔서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한국어 공부가 해서 한국어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은 그 한국에 올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한국에서 기본 사양이기 때문에 한국어 시험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좀 불안하긴 하죠. 그래서 한국어 시험이 겁나가지고 한국인과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베트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네에 사는 그 저보다 나이가 어린 베트남 그 아줌마가 있거든요. 나이가 어립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10년을 살고 있는데 동생이 동생을 제일 처음에 그분의 동생과 저희 어머니가 너 괜찮은 것 같아가 저희 어머니 컨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시험이 겁이 나서 도저히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가 베트남어를 봐도 좀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도 그냥 돈만 가지고 한국에서 살려고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돈보다는 다양한 좀 기회를 찾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 북부 여성하고 지금 조인됐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정적인 삶 그리고 이제 조금 솔직히 안정적인 삶을 가장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노후나 안정적인 삶에 대해 본인의 그런 희망 같은 걸 많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촌에 살아도 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 줄 것 같으니까 조금 뭔가 편안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앞으로도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희 지금 조인 대지문과 저와의 이제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근데 그건 뭐 사람마다입니다. 제가 갔을 땐 저 혼자 가지 않고 저와 같이 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같은 분은 그분은 좀 조용조용한 스타일인데 신부는 막 저거 재기가 넘치고 하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걸 원하겠죠. 그리고 그분과 조인된 여자분이 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분들이 바라보는 이제 한국의 삶하고 저희 커플이 바라보는 한국에서의 삶은 좀 다를 겁니다. 그건 다 이제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거는 이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한국에 오려는 이유는 확실히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저를 완벽하게 믿고 오는 건 아닙니다. 저하고 어느 정도 조인을 했을 때로 저의 위치, 저의 제역, 그리고 앞으로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이쪽 한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생활비를 줄 것인지, 그리고 베트남에 몇 번 올 것인지, 정확하게 사는 위치는 어딘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지, 안 그렇다면 자기 혼자 단독으로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조건을 철저하게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 거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18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니까 조금 금액에 대해서
크게 보시는 분 같은데 제 친구도 오히려 그게 싸게 붙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간다 해도 그 정도 금액이 드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금액이 합리적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제일 처음에 베트남에 가서 만나고 하는데 조인이 안 될 경우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만나보고 또 그 다음에 또 번개불에 제일 처음에 채팅 어플을 통해서 계속 대화한 사람이 자기의 의견과 안 맞을 때는 이후로 또 계속 이게 사람을 바꿔가면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 즉석 만남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나중에 파토가 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계속 들죠. 그래서 제 아버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베트남 사람과 결혼할 때 5천만 원이 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 2,5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계속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조금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해외에 있는 사람을 여기 데리고 오기 때문에 계속 뭔가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지금 솔직히 지금은 1,800만 원 했지만 지금 들어간 비용은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지금 아직은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베트남 그 저희 쪽에 이제 신부대 사람하고 또 어느 정도 얘기하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솔직히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서도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은 너무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차이를 둬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그냥 신부라고 생각하면서 들면은 조금 이 정도 비용은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근데 솔직히 그러면서도 아직 불안한 감이 계속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오는 과정에 한국어 시험도 쳐야 되고 소요 작업은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베트남 결혼도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조금은 베트남 결혼을 생각하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오히려 그것도 좀 힘들어집니다. 젊은 처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늦으면 늦는 것보다 최대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빨리 시작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